안녕하세요. 역사맨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이 노래의 3절 시작 부분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 구절의 주인공인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은 고려 말기의 장수로 고려 최후의 충신으로 문에 정몽주가 있다면 무에는 최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려의 수호신이자 한국사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손꼽히는데요. 민간 신앙화되어 무에서 가장 많이 모시는 신령 가운데 하나일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최영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신으로 모실 정도까지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은 1316년 사헌 규정을 지냈던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인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관직을 얻어 중앙정계로 진출했죠. 왜구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최영은 양광도 도수문사 휘하에서 쳐들어오던 왜구를 수차례 격파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공민왕 제위 초반인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면서 호군에 임명되고 곧 대호군으로 승진하죠. 1354년 원나라에서 한족 반란군인 장사성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민왕은 최영 등 40여 명의 장수에게 정예군 2000명을 주어 원군을 보냈는데 당시 39세였던 최영은 27차례 전투를 치러 27차례 전승을 이루어내죠. 이 과정에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있음을 몸소 느낀 최영을 비롯한 장수들은 공민왕에게 원나라의 실태를 고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원나라에서 생활하던 당시 원의 쇠퇴 조짐을 느끼고 있었던 공민왕은 장수들의 이야기에 공감, 반원운동을 일으키죠. 공민왕은 대표적인 친원파 세력이었던 기씨 일파를 숙청하고 최영으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가 원의 역참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최영은 서북면 병마사 인당과 함께 서북 지역으로 출진, 압록강 서쪽의 팔참을 공격하여 옛 영토를 수복하죠. 한편 고려에는 왜구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대 왜구의 침입은 규모와 피해 면에서 임진왜란에 비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수백 차례를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영은 공민왕의 명령을 받아 동북면과 서북면에서 각각 왜구를 방어합니다. 1360년이 되자 설상가상으로 홍건적마저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해 평양 인근의 서경을 함락시키죠. 이에 최영은 이방실 등과 함께 빼앗긴 서경 일대를 탈환하고 달아나는 적들을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2년 후인 1362년 홍건적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려를 공격합니다. 최영은 개경을 방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갈 것을 결정하죠. 그리고 결국 고려는 홍건적에게 개경을 내주고 맙니다. 이때 최영은 안우, 이방실 등과 함께 개경 수복전에서 활약하여 수도 개경을 탈환해냅니다. 홍건적의 공격을 막아낸 후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개경 인근의 흥왕사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고려의 중앙군인 상호군을 이끌던 김용이라는 자가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급보를 받은 최영은 개경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내달려가 반적들을 진압, 왕을 구출한 공로로 1등 공신으로 책봉되죠. 이후 왜구가 213척의 무시무시한 규모로 고려의 수안현을 공격하고 1364년에는 원나라가 2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원나라의 공격을 물리치러 간 최영은 압록강을 건너온 적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지만 최영이 북쪽 수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왜구가 200여 척의 삼선을 이끌고 갈도로 침공, 고려는 대패해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가 초토화되고 말죠. 최영은 연주에 침입한 원나라 동령로 만호 박백야대와 싸워 격퇴한 뒤 곧바로 동서강도 지휘사가 되어 교동, 강화에 출몰한 왜구를 물리칩니다. 이 시기 이성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최영이 혼자 거의 모든 대전투를 치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영이 있는 전선은 수비에 성공하고 없는 전선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1365년)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위해 등용한 승려 신돈의 모함으로 자천된 최영은 계속된 모함으로 결국 관직을 잃고 가산을 몰수당한 채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1371년 신돈이 처형되고 나서야 최영은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1374년 최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진압하러 떠났는데 8월 28일 제주에 도착해 9월 22일 진압을 마치고 제주를 떠났을 정도로 빠르게 반군을 제압했지만 최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민왕은 9월 21일 홍윤 등에 의해 향년 44세의 나이로 시해되고 맙니다. 공민왕 사후에도 최영은 고려군의 대들보로 계속해서 활약합니다. 1376년 충청도 일대에서 왜구가 기승을 부리자 홍산에서 직접 선봉해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죠. 이를 홍산대첩이라 하는데 최영은 이 전투에서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두에서 노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합니다. 전투 중 왜구의 화살을 입술에 맞았는데 오히려 그 화살을 뽑아서 자신을 쏜 왜구를 쏴 죽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고려군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왜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최영은 1377년 서강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 1378년에는 왜구가 승천부에 쳐들어와 개경까지 위태로워지기도 했으나 이성계 등과 함께 힘을 합해 섬멸시킵니다. 이처럼 공민왕이 시해당한 후 우왕이 즉위하면서 권력을 얻은 이이님 정권 하에서 정계의 자리를 겸하며 계속해서 왜구를 격퇴하던 최영은 높은 권세를 가지며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던 임견미, 여문방 등 이이님 일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성계를 정계로 끌어들입니다. 이 일로 최영과 이성계는 재상직에 올라 고려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우왕의 요청으로 우왕이 최영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의 장인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죠. 중국에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고려와 명나라는 외교적 분쟁을 겪습니다. 우왕 14년 명나라 황제가 천령 이북 지역을 모두 명나라 땅으로 귀속시키라고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북변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한인, 여진 등 모든 백성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고려는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명나라의 과도한 곡물 요구로 이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당할 당시 최영이 자리를 비우고 제주도에 있었던 이유가 되는 목포의 난도 명나라의 곡물 요구 때문에 말을 징발하다가 시작된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려의 북쪽 영토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명나라의 통보에 반발하여 최영이 우왕에게 대대적인 요동 정벌을 진언, 결국 팔도 도통사의 자격으로 5만 명의 병사와 2만 필의 말을 동원한 원정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최영은 본인이 직접 출정해 군사를 지휘하려고 했으나 우왕이 공민왕이 시해당할 당시 일을 언급하며 개경을 비우지 말 것을 요청해 우왕과 함께 고려에 남게 되고 이로 인해 군사의 지휘권이 이성계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원정군을 이끌고 북진하던 이성계는 위화도 근처까지 진군하였으나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게 되자 함께 출진하던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 회군을 단행합니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최영은 도성의 병사를 모두 모아 반격에 나서지만 거의 고려 전군을 요동정벌군으로 출진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나도 부족했고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죠. 70이 넘는 나이에 병력면에서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조민수의 부대를 패퇴시키는 등 분전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수만 명의 군세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중과부적으로 개경에서 체포되고 말죠. 고봉현에 유배된 최영은 하포로 옮겨졌다가 청왕 즉위 후 개경으로 압송되어 향년 73세의 나이로 처형됩니다. 처형되는 순간에도 그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태어났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영은 한국사를 대표하는 충신 중 한 명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삼국지의 관우처럼 장군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최영이 왜구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 지방의 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최영을 모신 사당이 여럿 남아있다고 합니다. 장수로서의 자질이 대단해서 왜구나 홍건적 등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잦았던 고려 말기 고려의 수호신과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치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복병이나 기습책 등 다양한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등 단순 무식한 맹장이 아니라 전술적 사고를 겸비하고 있었으며 말로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 입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최전선에 뛰어들어 승리를 거두어냈죠. 고려사 최영 열전을 보면 40여 년간 외침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며 참전한 모든 전투에서 공을 세울 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영의 명성과 용맹이 타국에도 크게 알려져 최영이 죽을 경우 단순히 무장 한 명이 죽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 함부로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최영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부친의 유언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던 청렴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고려 권력의 정점에 서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으며 그의 집 쌀궤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번도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영은 철저한 군인으로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엄격했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영의 조카 사위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최영의 인척임을 감안해 죄를 경감해주려고 하자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었다는 일화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최영을 두려워하면서도 국가의 수호신으로 존경에 맞지 않았고 최영이 처형당했을 때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녀자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개경의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아 이성계 일파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 일파에 의해 최영의 시신이 길가에 내다버려졌는데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경의를 표하며 혹여나 시신을 훼손할까 두려워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하네요. 비록 우왕식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 등 다른 구신들의 타락을 잡지 않았다는 점,
젊고 어린 신진 관료보다는 항상 부신들을 신뢰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수백 차례에 달하는 외세의 침공, 계속되는 국왕시의 시도 등으로 혼란했던 고려 말기 펼친 맹활약과 우직한 청백리의 명모가 있었기 때문에 최영을 고려의 수호신이자 한국사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손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